김정은이 후계자를 김주혜에게 넘겨주고 덜컥 죽어버린다면 김주혜에게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아버지는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뭐 세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의심을 하고 과연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그런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옆에는 가장 강력한 적인 본인의 고모가 있는 것이고요. 둘의 갈등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이 고분고분하게 그래 우리 오빠 딸내미니까 당신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죠 라고 권력을 양보한다? 최근 김주혜의 미디어 노출이 뜸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쎄요. 북한 내부의 사정은 북한이 가장 잘 알겠지만 제가 감히 추측하건대는 지나치게 너무 많이 노출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밖에 안 됐잖아요. 성장기란 말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겠죠. 우리가 10대 어린이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냥 잘 먹고 잘 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상적인 시각인 거잖아요. 하지만 북한은 특히나 김정은은 김주혜를 너무나 성급하게 본인의 후계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많이 노출이 됐고 김주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서방 언론들, 특히나 한국 언론들이 너무나 많아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아마 김주혜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김정은에게도 부담이 될 겁니다. 즉 자신의 후계자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렇게 조명을 받게 된다면 만약 사소한 실수라도 하게 된다면 아직 교육을 덜 받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인 실수에 대해서 북한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는 또 교육 주간인 것 같고요. 또 성장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노출과 또 숨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뭐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절대 보지 않고요. 김정은이 어린 김주혜를 띄우는 속내가 무엇인가요? 김주혜가 지금 후계자가 되냐 마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정은이 왜 저렇게 어린애를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할까에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물론 그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그 김정은만의 그 본인의 트라우마가 여기에 작용을 했다고 봐요. 우리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고 또 북한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좀 복기를 해보면 2008년에 갑자기 김정일이 건강하던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한 2달 가까이 권력 공백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때 뭐 프랑스의 심장 의사가 북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일은 후계자를 빨리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나름의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뇌졸중이 오고 나서 한 2달 동안 정신을 잃고 코마 상태에 빠졌던 김정일이 깨어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신의 건강이 이제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건 후계자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다라는 것. 후계자를 키운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후계자의 능력을 양성시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대중에게 후계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대중과 후계자 사이의 어떤 괴리감을 줄여주는 것도 그 김정일이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스무스하게 권력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갑툭튀가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북한의 지도자 임매 이래버리면 사실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김정일도 나름의 고민이 있겠죠. 첫째 아들 김정남을 후계자로 내세우려고 하다가 김정남이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그 디즈니랜드에 놀러 가겠다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면서 결국은 언론에 노출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북한 김씨 일가의 그 면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숨겨왔던 면이.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나리타 공항에서 저는 그 김정남이 추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모든 언론이 다 김정일의 후계자가 김정남인데 디즈니랜드 놀러 가려다 걸렸다라는 식의 보도가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김정남 후계자를 접었어요. 그게 2001년 정도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때 정말 20대 초반에 너무나 약관의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0대 초반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보통 술 마시고 노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지도자 자리를 맡깁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런 시간도 이제는 더 없는 거죠. 2008년 이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김정은을 후계자로 등록을 시켰는데 그게 2009년이에요. 그때부터 김정은이 후계자다라는 소문이 북한 내부 돌기 시작하면서 발걸음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2010년에 공개가 됐죠. 대중에게. 근데
결국 2011년엔 그 바로 공개가 되고 1년 뒤에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의 후계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버지의 조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김정은은 초반부터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어요.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다. 너무 어리다. 그리고 오히려 저렇게 어린 혹은 경험이 없는 김정은보다 경험 많은 장성택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라는 주변의 시선, 또 주변 권력의 어떤 눈치 혹은 무시, 그때 군부는 또 김정은을 무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달리다 보니까 김정은은 느낀 게 그거였겠죠. 자신의 후계자는 좀 이른 시간에 공개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시켜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후계자가 나중에 리더 자리에 올랐을 때 이런 잡음, 자기가 겪어야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은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강하게 자리 잡았을 테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10대밖에 안 된 김주애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의 그 행동에는 본인의 그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 후계자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분석이 조금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오빠가 있다라는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최근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없다예요. 사실 없을 수도 있다가 최근 통일부에서 나온 공식 입장, 공식이라기보다는 추정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데니스 로드먼이 2012년에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김정은이 데니스 로드먼에게 자신의 첫째 딸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근데 뭐 우리가 아들이 있고 딸이면 첫째 딸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헷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김주애가 첫째라고 데니스 로드먼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들이 있으나 현재 김주애를 내세우고 있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아들을 다시 김주애가 받았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대로 아들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혼란일 거라고 봐요. 이미 북한 주민들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동신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노동신문에 김정은과 김주애의 이름이 나란히 실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히려 또 김주애는 지금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 뭐 한 10년 뒤에 아들이 갑자기 갑툭튀하면 걔는 또 그때부터 다시 더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들을 처음부터 내세울 거였으면 지금부터 아들을 데리고 수행을 하면서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 어떤 과정을 만들어 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그것들이 모두 김주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들에게로 넘어가고 김주애는 그냥 딸로 남는다? 이거는 저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한 북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에 탈북을 했던 어떤 그 뭐 어선 탈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혹은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정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탈북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대부분 코웃음을 친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김정은까지는 오케이 해줄 수 있었답니다. 어쨌든 20대고 어리지만 그래도 뭐 대학교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이제 그게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김주애는 1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조카뻘이고, 제 또래 북한 사람들 조카뻘인데, 그런 사람이 다시 북한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 결국은 정말 왕정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업적이 있어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서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의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과연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자신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인민민주주의도 아니다 이거죠. 지금은 그냥 조선시대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애과 김여정의 충돌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뭐 그 둘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런 거죠. 현재 북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가부장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북한의 그 가부장제를 한국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아마 대서특필될 거예요. 일면의 도배가 될 수준인데,
어떻게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깨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여자도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공식을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 그 공식이 성립이 된다면,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뭐 선례 같은 것들, 즉 여자가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만들었던 그 글라스 셀링이 깨지게 되면은 너도나도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근본성을 많이 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주애가 더 근본이 있느냐, 아니면 김여정이 더 근본이 있느냐를 따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김주애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딸이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10대가 뭘 하겠어요? 뭐 무슨 정책을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잘 자라는 것밖에 없겠죠. 하지만 김여정은 지금 벌써부터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도 보여주고 또 다양한 외교적인 그 퍼포먼스도 보여줬고 어쨌든 나름의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김여정은 자기 오빠를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김정은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김여정이 훨씬 위에 있죠. 그리고 같이 그 최고 지도부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인맥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후계자를 자신의 어떤 자리를 김주애에게 넘겨주고 덜컥 죽어버린다면 김주애에게는 자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사라져 있는 상태인데 세력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의심을 하고 또 과연 잘 해낼 수 있어라는 그런 어떤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옆에는 가장 강력한 적인 본인의 고모가 있는 것이고요. 둘의 갈등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애가, 그러니까 김여정이 고분고분하게 그래 우리 오빠 딸내미니까 당신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죠 라고 권력을 양보한다. 항상 우리가 잊지 않는 얘기가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사실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통용되는 개념인데 저는 오히려 북한의 그 엘리트들도 만약 김주애가 지도자가 된다면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만약 북한이라는 체제가 흔들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태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상태가 무너지지 않게끔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본인들의 리더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필모그래피적으로 김여정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북한의 엘리트들이 아마 김여정에게 붙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후계자는 누구로 예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김주애에게 권력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강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 몸이. 제가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건강 상태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후계자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인상도 주고 있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김주애에게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김주애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기 때문에 김주애가 김정남 수준의 디즈니랜드 가겠다고 깽판을 치는 수준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죽고 나서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본인이 살아있을 때 넘겨주느냐.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있을 때 권력을 조금씩 넘겨주기 시작했거든요. 무려 1980년부터 넘겨주기 시작했어요.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죽기 14년 전부터 사실 김정일은 완벽한 2인자로서 역할 혹은 1인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김정일처럼 마지막까지 본인이 죽기 직전까지 권력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넘겨줄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후계자를 띄고 있는 이상 조금씩 권력의 추이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 하지만 후계자로서의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성공적인 석세서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한 석세서로 남느냐, 반란에 의해서 쿠데타에 의해서 넘어가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겠죠.